자,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게 이등변 삼각형이고, 자, 여기서 우리가 각 이등분선을 내려줄 거야. 그래서 각 이등분선을 내려주면 얘네가 합동이 돼.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자, 무슨 합동이 되냐면 지금 여기와 여기 길이가 같고 여기 각도 같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이 변이 뭐야? 공통으로 들고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SAS 합동이 돼. 자, SAS 합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머지 각도들도 서로 같게 되고 여기 각도와 여기 각도도 같은데 180도를 두 개 같이 나누어 가져가니까 얘네가 90도, 90도가 된다고 해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지금 보면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두 각의 크기가 같고 수선이발을 내려줬을 때 수직 이등분이 된다라는 거. 합동이니까 이 변의 길이도 서로 같겠지. 이해되지? 그리고 복습을 하자면 우리가 합동이 SAS와 ASA와 SSS 합동이 있지. 자, SAS는 변각변, S는 사이드, 변을 얘기하는 거고 A가 앵글, 각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세 개의 합동을 배웠었지. 복습하자면 이 SAS에서는 얘가 끼인 각이라고 A가 이 S는 끼인 변이었는데 끼인 변이 아니어도 우리가 합동이 될 때가 있어. 그거를 확인해 줘야 하고 SSS에서는 가장 긴 변이 짧은 두 변이 길이 합보다 작아야 되겠지. 근데 이거는 꼭 얘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삼각형에서 다 성립해. 근데 SSS에서는 더 조심해줘야겠지. 자, 그래서 S가 변이고 A가 각도, 그리고 새로운 애들을 배울 거야. RHS와 RHA인데, R은 직각을 얘기하고, H는 빗변을 얘기해.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두 개의 삼각형이 있는데, 둘 다 직각을 들고 있고, 빗변의 길이가 같고, 만약에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 얘네들은 R, 직각, 그리고 빗변이 같고, H, 난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S, 합동이라 해줄 수 있고, 만약에 이번에 변의 길이가 아닌 각도의 길이가 같다고 볼게. 자, 여기 각도의 크기가 같다고 보면 얘네들은 뭐가 되겠어? RHA 합동이라고 해줄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림이 좀 다른데 이 그림을 복사를 해볼게. 이렇게 서로 같을 때 변이 같으면 RHS, 각이 같으면 RHA. 근데 직각과 빗변은 항상 같아야 돼. RHA, RHS. 얘네 구분을 잘 지어주고 여기도 각 2등분. 그리고 여기서도 각 2등분 선의 교점이 내심이고 외심은 변 2등분선. 근데 수직 2등분선. 변을 수직으로 2등분 해주는 이 2등분선끼리의 교점이 그림이 좀 알맞지 않은데 이렇게 알고 있어주고 그리고 무게중심 같은 경우는 뒤에서 배우지만 같은 변을 2등분해주는 선인데 수직 2등분이냐 아니면 그냥 2등분이냐에 따라서 그냥 2등분이면 무게중심 변을 수직 2등분하면서 올라왔을 때 그 교점은 외심, 각 2등분은 내심, 각 2등분선의 교점, 그리고 변 2등분의 교점은 무게중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줘. 그리고 앞서 설명하긴 했는데 강조를 하지 않아서 이 내심에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하잖아. 그렇게만 설명을 했지. 그래서 이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하니까 변에 이르는 거리가 똑같아, 변. 내심은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함을 이용해서 변에 이르는 길이가 같다. 그리고 외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함을 이용해서 이들의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일정하다라고 해줄 수 있겠지. 자, 그렇게 해서 내심은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고 외심은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고 반지름이 항상 일정하다는 원의 성질에 의해 자, 그리고 내심은 각 이등분선의 교점, 외심은 변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리고 무게중심은 변선의 교점이란 것도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줘. 어떤 삼각형이든 이 삼각형을 외접하는 원이 있어. 이렇게 외접하는 원이 항상 존재해. 자, 그때 이 외접하는 원의 중심이 있겠지. 그 중심을 우리는 외심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그리고 외가 바깥 외자야. 이 바깥에서 접하고 있는 이 원을 외접원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자, 원이다 보니까 원의 특징을 갖고 있을 텐데 원의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반지름의 길이가 항상 일정해.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주면 좋고 자, 다음은 외심의 위치를 봐보자. 외심의 위치는 예각 삼각형일 때는 외심이 삼각형의 내부에 있어. 자,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의 내부에 존재하게 되고 직각 삼각형일 때는 얘가 정확하게 이 지름이 돼, 빗변이. 그래서 외심이 빗변의 중점에 있게 돼. 얘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야. 그리고 둔각 삼각형에서는 외심이 삼각형의 외부에 존재하게 돼. 이렇게 외부에. 그래서 외심의 위치도 알고 있어주면 좋아.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자, 그리고, 외심 정의는 외접원이 중심이 외심이고, 외접원은, 이 접하는, 바깥으로 접하는 원을 외접원이라 해주지. 외심의 위치까지 받고. 자, 다음 변과 외심의 관계를 봐보자. 자,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해주려는 거냐면, 이 외심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래서 여기 각도가 서로 같아. 이등변 삼각형 성질에 의해. 그 다음에 수선이발을 내려서 봐보면 얘네들이 직각, 여기도 직각. 그 다음 빗변 길이 같이 RH 각도도 같잖아. A 합동이 돼. RHS 합동도 되지. 여기 공통으로 들고 있으니까 수선이발. 자, 그래서 얘네가 변에 붙어있는 애들끼리 합동이야. 그래서 특징을 보면 변에 붙어있는 애들끼리 각도가 같고 그리고 변의 길이도 같아. 마찬가지로 다른 데도 보면 얘네들이 같은 원리로 합동이 돼서 변에 붙어있는 애들끼리 각도와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도 동일하겠지. 이런 성질들을 잘 알고 있어주면 좋아. 자, 여태까지 설명한 게 외접원의 성질 중에 얘네들 뭐야? 반지름이 같아서 이등변 삼각형 많이 만들어줄 수 있고 자, 다음으로 외심의 위치. 외심 위치도 잘 알고 있어줘야지. 특히 직각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는 좀 특수하다라는 거. 그리고 변에 붙어 있는 애들끼리 합동이어서 서로 같다라는 이렇게 크게 세 개로 특징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하나 더 보자. 하나 더. 이 외심에서 각도를 볼 건데 어떤 각도를 볼 거냐면 여기 이렇게 크게 하나 더 그려볼게. 자, 여기 접한다고 그냥 생각을 해주고 자, 여기 각도를 x라고 해줬을 때 여기 원의 중심에 있는 이쪽의 각도는 2x, 2배가 돼. x가 어떻게 돼? 여기 중심은 2배.
EX가 된다라는 거. 그 변에 붙어 있는 애들끼리 합동이고, 합동인 이유는 RHS도 되고 RHA도 된다고 했지? 그런 것도 잘 알고 있으면 좋아. 삼각형이 있을 때, 너무 이쁘게 그려졌지?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아까 전에는 외접하는 원이 항상 존재한다고 했는데, 내접하는 원도 항상 존재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얘네들 여기 접해. 이렇게. 자, 그리고 접할 때는 항상 직각으로 지나가. 원이랑 어떤 선이 접할 때는 항상 직각으로 지나간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주면 좋아. 자, 그러면 이 내접원의 중심이 내심이 될 테고, 자, 이 내접원이 이 변과 만날 때 몇 도로? 90도로 만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주면 좋겠지. 자, 마찬가지로 얘도 원이니까 당연히 이 반지름의 길이가 같을 때고 이 반지름의 길이가 같음을 이용해서 내심에서는 자, 일단 여기 써줄게. 여기 중심이 내심이고 이 원이 내접원이야. 다음 아까 전에 반지름의 특징을 이용해서 이등변 삼각형을 외접원에서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반지름의 특징을 이용해서 또 하나의 공식을 뽑아낼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내심의 넓이야. 자, 내심의 넓이. 그러니까 내심 자체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건 아니고 사실 내심이 있을 때 이 삼각형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각형 넓이. 자, 우리가 둘레를 ABC라고 해줄게. 자, 여기에 A, 여기의 길이를 B, 여기의 길이를 C라고 해줄게. 자, 그러면 지금 둘레가 뭐야? A 플러스 B 플러스 C잖아. 여기다가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해줄게. 스몰 R. R을 곱해주고 2분의 1을 곱해주면 얘가 삼각형의 넓이가 돼.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넓이가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R이야. 여기 반지름 R이랑 똑같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도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이 될 테고 자, 다음 여기의 넓이도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R이 되는데 걔네를 뭐해서 써준 거야? 분배 법칙해서 써준 거야. 그래서 이 내심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 넓이 공식도 잘 알고 있어주면 좋겠지. 정말 많이 쓰는 애들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을 해줘. 자, 다음으로 이어서 봐야지. 자, 내저번에서는 뭐를? 반지름을 이용해서 삼각형 넓이 공식. 삼각형 넓이 공식이 새로 생긴다는 거. 다음으로는 내심의 위치는 항상 안에 있으니까 얘는 뭐 크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내심의 특징을 또 하나 보자면 자 만약에 내심이 이렇게 직각삼각형 안에서의 내심을 봐보자. 내심을 보면 얘네가 여기 반지름 수선이발 내려주고 여기도 수선이발 내려줄 거야. 근데 얘가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럼 나머지 하나의 각도도 뭐가 돼? 90도가 돼. 그리고 현재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 그러면 직사각형인데 왼쪽 이웃하는 서로의 변의 길이가 같으면 마름모의 성질까지 갖고 있지. 그럼 직사각형이 마름모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사각형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정사각형이 돼.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는 어떻게 된다? 직각삼각형에서 이 정사각형을 찾아줄 수 있다. 직각삼각형 안에 내심이 있을 경우, 내접원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내심이 직각삼각형 안에 있을 때 뭐를 해줄 수 있어? 정사각형을 찾아줄 수 있다라는 특징도 있어. 다음으로 아까 전에 외심은 변에 붙어있는 애들끼리 합동이라 했는데 이 내심은 각에 붙어있는 애들끼리 합동이야. 자, 같이 한번 봐보면 여기 직각 들고 있고 반지름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빗변의 길이 여기 빗변이 서로 공통이잖아. 직각 R, 빗변 H,
반지름 길이 서로 같으니까 S, RHS 합동이 돼. 자, 그러면 합동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각도, 지금 여기 각도가 같다라고 해줄 수 있을 테고 변이 길이도 같겠지. 합동인 걸 우리가 증명했으니까 여기도 같을 테고. 그래서 지금 보면 각에 붙어 있는 두 삼각형이 합동이 돼. 그래서 각에 붙어 있는 애들끼리 합동이다. 변에 붙어 있는 애들끼리는 합동인 건 뭐야? 외접원 쪽이고. 각에 붙어 있는 게 합동이면 내접원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자, 다음에 얘도 각도의 특징이 있어. 자, 각도의 특징을 봐야겠지. 미리 얘기를 해주자면 얘는 x가 2분의 1x 플러스 90으로 돼. 자, 예를 들어, 자, 여기 삼각형이 있어. 자, 이번에는 내접원이지. 자, 여기 접한다고 생각을 해줘. 자, 여기 각도를 x라고 해줬을 때 내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내심에 이렇게 선을 이어주면 여기 각도가 뭐가 된다? 2분의 1x 플러스 90도가 된다라는 거야. 자, 얘네들 간단하게, 좀 간단한 증명이라 빠르게 한번 봐보자. 어떤 식으로 봐줄 수 있냐면, 아까 이 내저번에서부터 봐보자. 이쪽에 딱 선을 이어줘. 자, 얘의 각도를 A, 여기 각도도 A라고 해줄게. A라고 둘 다 해줄 수 있는 이유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은 어디와 같아? 외각이. 나머지 한 내각이 외각 크기와 같이. 그래서 얘가 2A라고 해줄 수 있어. 같은 원리로 여기 각도를 B, 여기 각도를 B라 했을 때 이 각도도 2B라고 해줄 수 있겠지. 그럼 2A 더하기 2B가 현재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 각도잖아. 원래 여기 각도가 뭐였어? A 플러스 B잖아. 걔가 어떻게 됐어? 2배가 됐지. 그래서 X라고 했을 때 2X가 됩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여기서도 봐보자. 자, 여기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를 A, 여기를 A라고 해줄게. 왜? 아까 전에 각에 붙어있는 애들끼리 서로의 각도가 같다 했지. 여기도 B, B, 여기 C, C라고 해줄 수가 있어. 그러면 현재 여기 각도는 뭐야? A 플러스 B가 되겠지. 두 내각의 합이 외곽 크기랑 같으니까. 여기 크기는 어떻게 돼? A 플러스 C가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각도는 A 플러스 B와 A 플러스 C의 합이 돼. 다시 한번 써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A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여기서 전체로 볼게. 전체를 보면 전체 EA, EB, EC가 있어. 자, A, B, C가 두 개씩 있는데 얘네들이 삼각형 내각을 이루고 있지. 180도야. 그러면 이가 가서 나누어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90도임을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얘 A는 그대로 써주면 되지. 그러면 처음 각도로 봤을 때 2A였잖아. 2A가 어떻게 됐어? 반토막 나고 90도를 더해줬잖아. 그럼 얘를 처음에 X라고 놓아주면 2분의 1X 더하기 90도로 오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지. 다음은 평행사변형 5가지.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는 5가지 경우의 수를 봐보도록 하자. 자, 일단은 평행사변형이라고 함은 우리가 사다리꼴 위의 버전이지. 사다리꼴은 우리가 한 쌍만 평행해도 사다리꼴이라고 불러주는데 이렇게 한 쌍만 평행해도 사다리꼴이라 불러주지. 자, 평행사변형은 뭐야? 두 쌍이 평행해야 평행사변형이 되잖아. 맞지? 자, 여기는 두 쌍이 평행해야 돼. 자, 이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5가지가 있어. 그 5가지를 봐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 평행사변형의 정의지. 자, 일단은 이 평행사변형을 5개를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 왜 이쁘게 안 그려지냐? 그냥 이렇게 그리고 할게. 자, 얘를 하나, 둘, 셋, 여기 옆에 쓸까? 넷. 자, 이 5가지를 봐보도록 할게. 자, 2번, 3번, 4번, 5번. 자, 첫 번째는 평행사변형의
정의 그대로 마주보고 있는 대변끼리 서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어. 두 번째로 마주보고 있는 대변이 길이가 같아도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고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가 두 쌍이 모두 같아도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어. 자, 다음으로는 대각선을 그어줬을 때 서로를 2등분해주면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어. 자,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예를 들어 자, 대각선을 그어줬는데 얘와 얘가 같고 얘와 얘가 같아. 이런 거는 될 수가 없어. 평행사변형.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하나라도 안 되면 참이라고 해줄 수가 없지. 그리고 5번이 조금 잘 외워지지 않을 수 있는데 5번은 뭐냐면 서로 평행한 동시에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얘네도 평행사변형이 돼. 이때는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자, 만약에 평행한데 이 평행한 대변이 서로 같은 게 아니라 다른 쪽이 서로 같아. 그럼 이런 애들은 평행사변형이 될 수 없어. 얘도 될 수 없고 오른쪽에 있을까? 얘 될 수 없고 얘도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좀 조심해줘야 할 거야. 자, 다음으로 사각형의 포함 관계를 보도록 할게. 이미 너네가 앞서 배웠던 사람도 있겠지만 사다리꽃에서 진화를 할 거야. 자, 한 쌍이 평행인데 두 쌍이 평행하게 되면 평행사변형으로 진화를 할 수가 있어. 자, 다음 어? 평행사변형. 자, 평행사변형에서도 진화를 할 수 있지. 두 개로 진화를 할 수 있어. 첫 번째는 직사각형. 자, 얘는 각으로 진화를 해준 거야. 평행사변형이 성질을 들고 있는데 내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 또는 이웃하는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도 해줘. 이게 왜 그러냐면 평행사변형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아니라 이웃하는 두 각도의 합이 항상 180도야. 이게 억각 성질을 이용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 여기가 B가 되면서 평각의 크기가 180도지. 자, 근데 이웃하는 각도의 크기가 서로 같대. 이웃하는 각도의 크기가 같으면 180도를 둘둘 나눠 가져가니까 90도, 90도가 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내각의 크기가 같다라고도 표현을 해줄 수 있지만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가 같아도 뭐가 돼? 직사각형이 될 수 있어. 평행사변형에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면 직사각형이 되는. 아무튼 각도 쪽으로 진화를 하면 직사각형이 되고 말은 언제든 어떻게든 돌려서 이렇게 어렵게 말할 수 있으니까 해석을 잘 해야겠지. 경험도 많이 쌓고. 다음 변으로 진화하면 마름모가 돼. 자,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자, 마주보고 있는 애들끼리 변이 길이가 같잖아. 그래서 내변의 길이가 같다. 평행사변형의 내변의 길이가 같으면 마름모가 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도 어떻게 돼? 마주보고 있는 애들도 같고 이웃한 애도 같네? 근데 얘랑 얘가 같아. 근데 얘에 마주보고 있는 얘도 같잖아. 그리고 얘는 얘랑 같고 내변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까 직사각형처럼 이웃하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 또한 마름모라고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얘 위에가 직사각형, 아래가 마름모. 다음 또 진화를 해줄 수 있지. 자, 직사각형이 변으로 진화해. 또는 마름모가 각으로 진화하면 우리가 완전체인, 정사각형이 되겠지.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도가 전부 90도로 같은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 그리고 이들이 포함 관계도 알고 있으면 좋아. 사각형의 포함 관계. 이들을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해줄 수 있어. 자, 얘가 사다리꼴인 거야. 사다리꼴. 그 다음에 그 안에 평행사변형이 있어. 얘가 평행사변형. 평행이라고 간단히 쓸게. 그리고 그 안에 직사각형이 있고 또 그 안에 아, 그, 네네. 네. 그 안에 마름모가 있어. 자, 직사각형 안에 자, 다시 한번 평행사변형 안에 직사각형이 있고 직사각형 안에 마름모가 있어.
그리고 그들이 공통 부분이 뭐가 돼? 정사각형이 돼. 자, 이 포함 관계를 알고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라 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아, 거짓이란 걸 알 수가 있지. 우리가 사다리꼴은 만약에 이 안에 있으면 평행사변형이라고 해줄 수 있지만, 밖에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밖에 있는 평행사변형을 선택하면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다리꼴을 선택하면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 해줄 수가 없지. 자, 이번에는 안쪽에 있는 얘를 선택해봐. 얘는 평행사변형이잖아. 그럼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겠지. 왜? 그 안에 있잖아.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이라 해줄 수가 있어. 이 포함관계를 알고 있으면 좋아. 자, 그럼 마르모는? 마르모는 평행사변형도 되고 사다리꼴도 될 수 있고 정사각형은 마름모도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도 사다리꼴도 다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사다리꼴이 정사각형이냐? 아니야, 틀렸어. 밖에 있는 선택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밖에 있는 애를 안쪽에 있는 큰 애를 작은 애라고 해주면 함부로 해줄 수가 없어. 근데 작은 애를 포함할 때 큰 애라고 해주면 이건 참이 되겠지. 정사각형은 모두 다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포함 관계도 잘 알고 있어줘. 자, 다음은 닮음을 봐보자. 우리가 합동에서는 SAS 합동과 다음 SSS 합동, ASA 합동이 있었지. 여기서 닮음은 이 ASA 합동만 AA로 바꿔주면 돼. 그래서 닮음은 이렇게 세 개가 있어. SAS, SSS, AA 닮음. 자, 새로 생긴 AA부터 볼게. 자, 두 개의 삼각형을 그려줄게. 자, 두 개의 삼각형을 이렇게 세 개로 해서 가보도록 하자. 자, 여기에 번호를 붙여줄게. 1번, 2번, 3번. 번호 순서대로 그냥 볼까? 1번, 2번, 3번. 자, 닮음은 합동이랑 다르게 이렇게 똑같으면 합동이고, 닮음은 확대 축소 느낌이야. 예를 들어, 여기 오른쪽을 축소해서 보도록 할게. 이런 확대 축소 관계가 닮음이다. 그러니까 모양은 같아야겠지. 자, 보면 SAS. 자, SAS는 이 변이 길이와 이 변이 길이의 B가 같고, 이 변이 길이와 이 변이 길이의 B가 같고, 끼인 각은 같으면 SAS 닮음이 돼. 간단한 예시로, 자, 이 길이를 우리가 4라고 해주고, 이 길이를 2라고 해줄게. 다음 이 길이를 6이라고 해주고, 여기는 3이라고 해줄게. 그러면 지금 몇 대 몇이야? 여기 4대 2잖아, 그치? 4대 2. 자, 여기는 6대 3이잖아. 얘네들이 다 뭐야? 2대 1, 2대 1이잖아. 맞지? 똑같이 2대 1, 2대 1이면 얘네들을 B가 같다고 볼 수 있어. 4대 2, 6대 3, 2대 1, 2대 1이지. 그리고 끼인각이 같아서 SAS 닮음이 되는 거야. 그리고 B는 꼭 이 순서대로 해주지 않아도 돼. 자, 이 큰 삼각형에서 먼저 4대 6 해주고 작은 삼각형에서 2대 3 해줘도 상관이 없어. 이 B가 같으면 우리가 성립하는 것이. 다음 SSS는 어떻게 되겠어? 세 개의 변이 다 같아야겠지. 자, 얘 대 얘 대 얘가 얘 대 얘 대 얘로 전부 다 같으면 그 B가 같아서 세 개의 B가 같으면 SSS 닮음이라 해줄 수 있어. 예시로 자, 여기를 4, 여기를 6, 여기를 3이라 해줄게. 다음 여기를 2, 3, 여기를 1.5라고 해줄게. 그러면 순서대로 가보자, 이번에. 자, 4대 6대 3. 4대 6대 3이 지금 보면 2대 3대 1.5, 2대 3대 1.5. 어떤? 같은 애들이지. B는 참고로 모든 B에 우리가 모든 항에 같은 숫자를 곱해줘도 상관없어. 2 곱해주면 얘 뭐가 돼? 4, 6, 3이 되면서 똑같은 거. 확인할 수 있지. 아까 전에 위에서도 2 곱해주거나 또는 여기서 나누기 2, 나누기 2 해줘서 서로 같음을 알 수도 있고 또는 바깥에 있다 해서 얘네들이 외항,
안쪽에 있다 해서 내항이라고도 불러줘. 그리고 얘는 전항, 후항, 전항, 후항 이런 식으로 배웠지. 자, 우리가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서로 같음을 이용해서도 성립하는지 확인해 줄 수 있지.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약간 저거 쓴 삼각형이랑 저기 삼각형 약간 쓴 얼굴 같지 않은 약간 얼굴 같네. 뭔가 만화 캐릭터 같네, 그치? 그 둘다 약간 슬라임 느낌. 자, 상상력이 아주 좋아. 다음 3번 같이 한번 봐보자. A의 닮음은 각도 두 개만 같으면 돼. 자, 이 각도와 이 각도가 같고, 자, 이 각도와 이 각도가 같으면 닮음이 돼. 예를 들어, 여기가 40도고, 여기도 40도, 얘가 60도, 여기 60도. 그럼 얘네들은 A의 닮음이 되는 거야. 굉장히 간단하지. 그래서 AA 닮음이 조금 많이 쓰이고 SSS 닮음이 잘 안 쓰이긴 하는데 문제에서 나왔을 때 찾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SSS 닮음을 항상 의식해주면 좋아. 얘네가 생각보다 찾기가 어렵고 변수로 조금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서 얘를 조심해주면 좋아. 자, 다음은 평행선에서의 넓이 길이비를 봐보도록 할게. 자, 두 개의 평행선이 있어. 자, 여기서 두 삼각형이 있는데 일단 한 삼각형부터 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밑변을 우리가 A라고 해줄게. 그리고 이 높이는 항상 일정하지. 평행선에서의 이 거리는 항상 일정해. 어디에서든 우리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두 평행선 안에서는 높이가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을 여기 위에 꼭지점이 있지. 이 꼭지점을 잡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왼쪽으로 이동해도 넓이가 변하지 않아. 왜?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과 높이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밑변과 높이가 일정하잖아. 그래서 얘의 넓이는 2분의 1 AH로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삼각형을 어디로? 저기 끝으로 이렇게 데려와도 이 넓이는 원래 삼각형 넓이와 같다라는 거지. 다음으로 옆에 삼각형 하나가 더 있어. 자, 밑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있어. 자, 밑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높이는 항상 일정하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 넓이가 서로 같다라고 해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같으면 넓이가 같다라고 해줄 수가 있어. 그럼 1번에 밑변의 길이가 같지 않아. 얘의 길이를 b라고 해줄게. 그러면 얘네들이 넓이를 비례식으로 나타내 볼게. 2분의 1 AH 대 2분의 1 BH라고 해줄 수가 있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B에서 양쪽에 같은 숫자를 곱해주거나 나눠줘도 상관이 없지. 2를 곱해주고 H로 나눠주면 얘네들이 A 대 B라고 해줄 수가 있어. 자, 근데 지금 넓이를 데려온 거잖아. 그럼 넓이는 우리가 뭐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밑변의 길이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평행선 위에서의 두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에 넓이가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래서 얘네들이 넓이의 비도 A 대 B라고 해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반대로 넓이가 A 대 B일 때는 우리가 뭐라 해줄 수 있어? 이 길이의 비가 A 대 B라고도 거꾸로도 생각을 해줄 수 있겠지. 정말 많이 쓰이는 개념이니까 이것도 꼭 잘 알고 있어줘. 자, 다음은 무게중심에 대해서 봐보도록 하자. 자, 무게중심은 이쁘게 그려졌네. 자, 이렇게 어떤 삼각형이 있어. 이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대변은 마주보고 있는 변을 얘기해. 대변의 중점에다가 선을 그어줘. 마찬가지로 이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에다가 선을 그어줘. 그럼 만나게 되는 얘가 무게중심이라고 불러줘. 무게중심. 자, 마찬가지로 다른 한 꼭지점에서 중점으로 이어져도 이 무게중심에서 만나게 되지.
예쁘겠다? 오케이. 자, 이 무게중심은 중점에다 이어줬기 때문에 각자의 변이 다 1대1이라는 거. 그 변 안에서 여기도 1대1, 여기도 1대1, 여기도 1대1이라고 해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 안쪽에서 이 무게중심을 중심으로 딱 나누어지잖아. 그치? 얘네들은 2대1이 돼. B가 2대1, 여기도 2대1이 돼. 실제 길이가 2, 1이라는 게 아니라 그 비율이 2대1. 자,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이름값을 해줘야겠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넓이, 삼각형이 6개가 전부 다 같아. 전부 다. 자, 같은 이유는 간단해. 아까 전에 우리 여기서 봤잖아. 자, 밑변의 길이가 같아. 그 다음에 얘와 얘 뭐야? 지금 높이가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왼쪽에서 비슷한 개념을 봤지. 밑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선은 없지만 얘네들이 높이가 같기 때문에 넓이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다른 것도 같은 원리겠지. 자, 그리고 이런 것도 볼 수 있어. 좀 응용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 얘가 2고 얘가 1이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삼각형과 그리고 이 삼각형은 높이가 같지? 근데 밑변의 길이가 1대2야. 그럼 넓이가 몇 대 몇이 되겠어? 1대2가 되겠지. SES잖아. 이런 식으로도 또 우리가 새롭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잘 알고 있어주고. 자, 다음으로 피타고라스 정리 봐보도록 하자. 직각삼각형이 있어. 여기서 빗변의 길이를 C, 그리고 짧은 두 변의 길이를 A, B라고 해줬을 때 빗변의 제곱, 가장 긴 이 빗변의 제곱은 짧은 두 변의 제곱들의 합과 같다라는 게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 그리고 만약에 C제곱이 더 크다면 둔각삼각형이 될 수 있고 둔각삼각형이라고 해줄 수 있어. 그리고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작으면 예각삼각형이 돼.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일 때 얘가 성립한다고 해줄 수도 있고 반대로 얘가 성립해. 그러면 그 삼각형을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직각삼각형이라고 둘 다 잘 알고 있어주고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증명을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 보자. 자, 이 각자의 변에다가 닮음인 도형을 그려줄 거야. 꼭 정사각형이 아니어도 정사각형으로 증명을 해볼게. 그래서 닮음 도형, 얘는 예를 들어 반원이나 정삼각형이 와줘도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줄게. 자, 이렇게 정사각형을 예쁘게 그려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가 피타고라스 정리잖아. A제곱과 B제곱이 의미한 게 뭐야?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A제곱, B제곱이 작은 정사각형들의 넓이가 돼. 다음 C제곱이 큰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지. 그래서 작은 두 정사각형들의 넓이가 큰 정사각형의 넓이 그리고 증명하는 그 과정이 될 거야. 미리 또 얘기를 해주자면 여기서 수선이발을 내려줬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A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B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이 C제곱의 넓이와 같다라는 것을 증명. 이 직사각형
넓이와 저 정사각형 넓이와 직사각형 넓이가 같다라고 증명하는 과정은 이 B제곱이 이 B제곱과 같다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한쪽을 알면 다른 한쪽도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일단 왼쪽을 구해보도록 하자. 얘와 얘가 정말로 같은지 확인을 해볼 거야. 자, 첫 번째로 여기에 선의 넓이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삼각형, 보라색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라는 걸 보일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얘와 얘가 같으면 당연히 얘와 얘도 똑같잖아, 넓이가. 다시 한번. 얘와 얘 넓이가 같지. 근데 얘와 얘 넓이가 같음을 보였어. 그럼 결국 얘와 얘 넓이가 여기에 직사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지. 천천히 가보자. 먼저 이 분홍색 삼각형의 넓이는 잘 따라와줘야 돼. 여기에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와 같아. 자, 이유는 지금 얘네가 평행해. 정사각형 선분 연장선인데 변이 연장선. 자, 평행하기 때문에 지금 분홍색 삼각형과 이 분홍색 삼각형과 그리고 파란색 삼각형이 어때? 평행선 위에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잖아. 그럼 아까 배웠었잖아. 그치? 우리가 밑변의 길이가 같고 그리고 평행선 위에서 꼭지점을 우리가 옮긴 이 삼각형 두 개는 넓이가 같을 수밖에 파란색 삼각형은 평행선 위에서 밑변이 같은 삼각형이라 높이도 같잖아, 결국에. 평행선은 그 거리가 항상 일정하니까. 그래서 넓이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다음 파란색 삼각형은 이 초록색 삼각형과 넓이가 같아. 자, 그 이유는 잘 봐보면 둘 다 작은, 이 두 번째로 작은 한 변을 들고 있어. 잘 보면 이 초록색도 짧은 변, 큰 변. 그리고 파란색도 짧은 변, 큰 변. SS가 만족돼. 그 다음에 A, 끼인 각이 같아. 자, 90도에 여기 각도를 X라고 해줄게. 그럼 파란색 삼각형은 끼인 각이 90 플러스 X고, 초록색 삼각형도 보면 여기 끼인 각이 90 플러스 X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얘네가 무슨 삼각형과 초록색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다음으로 아까 전에 썼던 분홍색과 파란색 삼각형이 넓이가 같다는 방법에서 썼던 자 얘와 얘가 평행하지. 이 수선이 봐. 여기 직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야. 그 연장선이 여기도 평행해. 그래서 이 초록색 삼각형과 보라색 삼각형을 보면 보라색 삼각형 아까 여기 있던 음, 밑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잖아. 밑변의 길이가 같고 꼭지점 왔다 갔다 움직이더라도 넓이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을 앞서 배웠지.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처음 얘기를 했던 이 분홍색 삼각형의 넓이가 보라색 삼각형의 넓이와 같게 되고 마찬가지로 얘의 넓이가 얘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A제곱 이 넓이가 이 직사각형 넓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동일한 방법으로 이 B제곱의 넓이도 여기 직사각형 넓이와 같다라고 증명을 해줄 수 있어.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피타고라스 정리가 증명이 되는 거야. 간단히 빠르게 보면 여기서도 자, 이 분홍 이렇게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와 같을 때고 평행선 위에 밑변이 같은 두 삼각형이니까 다음 얘가
이 초록색 삼각형과 SAS 합동이 될 테고. 삼각형이랑 넓이가 똑같게 되겠지. 평행선 위에서 밑변이 같은 두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B제곱 이쪽의 삼각형 넓이가 얘랑 같은 원리로 얘와 얘가 같아서 이 B제곱 정사각형의 넓이가 직사각형 넓이와 같다라고 증명을 해줄 수 있겠지. 다음은 경우의 수 가보자. 자, 경우의 수는 예를 들어 주사위가 있어.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돼? 6가지가 되지. 1, 2, 3, 4, 5, 6. 자, 1, 2, 3, 4, 5, 6.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돼. 자, 그러면 주사위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고 문제에서 만약에 짝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2, 4, 6. 세 가지 경우의 수라고 해주면 되겠지.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1, 3, 5. 세 가지. 소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소수는 약수가 2개인 수. 어디 있어? 2, 3, 5. 3개. 2 이상인 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2 이상은 어디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 자, 7 이상인 수. 존재하지 않지? 0이라고 해주면 돼. 자,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져줄 수 있고, 그리고 경우의 수에서는 또는과 그리고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 자, 또는과 그리고. 얘네의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햄버거를 먹으러 갔는데, 햄버거. 자, 햄버거가 있어. 햄버거의 종류가 뭐 있지? 오징어 버거, 새우 버거, 불고기 버거. 이렇게 있다고 할게. 그리고 음료수는 사이다, 콜라가 있어. 자, 음료수는 이렇게 사이다, 콜라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버거 또는 음료를 선택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정답이 3 플러스 2가 돼. 5가 정답이야. 5개 중에 내가 하나 선택해서 먹으라는 거야. 뭐 오징어 버거 먹거나 콜라 먹거나 사이다 먹거나 새우 먹거나 불고기 버거 먹거나.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가운데 말만 바뀌는 거야. 자, 버거 그리고 음료를 선택해 주세요. 이거는 세트를 선택하라는 거야. 그러면 오징어에서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까지 2개. 새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까지 2개. 불고기 버거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2개. 그럼 이 3개마다 다 2개씩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 그거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3 곱하기 2가 되지. 그래서 6이 돼. 또는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고, 그리고는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주면 좋아. 그리고 확률은 간단해. 자,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어떤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해주면 돼. 특정한, 아니면 뭐 A 사건?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 우리가 봐보도록 할게. 자,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짝수 있잖아.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은 뭐가 되겠어? 6분의 3이 되는 거야. 왜? 전체 경우의 수가 6이잖아. 그리고 짝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이잖아. 그치? 그래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해주면 확률이 나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어떤 묻고자 하는 경우의 수. 자, 그러면 홀수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 6분의 3이 되겠지. 2분의 1이라고 써주면 돼. 약분해서. 2분의 1, 2분의 1. 자, 소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또한 6분의 3, 2분의 1이라고 써주면 될 테고, 2 이상이 나올 수 있는 확률 6분의 5, 7 이상이 나올 수 있는 확률 6분의 0, 0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해주면 확률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